4학년 컴퓨터공학과 서장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이제 파이썬의 장단점이라고 하였는데 이거는 굳이 파이썬을 사용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파이썬이 메인이 아니신 분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다 보면 운영체제 쪽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수강하신 분들은 복습하신 느낌으로 봐주면 될 것 같고 1, 2학년 분들, 운영체제를 수강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게 운영체제구나 정도로 알아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번 테크톡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썬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파이썬에는 주로 thread, asynchronized input output, 멀티프로세스를 쓰게 되는데 이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인지하고 은탄한 없음을 인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은탄한이란 만능이 되는 한 가지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만능을 뜻하는데 세상에 만능은 없다라는 걸로 유명하신 클린코드 분이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파이썬의 아버지이신 귀도반 로섬인데 저는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설계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큐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패턴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찾아서 쓰죠. 그럼 찾을 때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찾으려면 저는 그 언어의 설계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 철학부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귀도반 로섬이 제시한 파이썬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따른다. 예, 대표적인 단어 세 가지입니다. 아름답고 간결하고 명시적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조합이 파이썬 특징을 일으키고 그 다음으로 문장으로 된 설계 철학은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가독성이 중요하고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실용성은 순수성을 이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장 먼저 위에 거 세 개 아름다움, 명시적, 간결함을 추구한다는 파이썬의 결과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쉬워요. 아름답고 명시적이게 하려고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기초 프로그래밍에 사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프린트를 할 때도 자바의 경우에는 객체의 지향적이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그 호출을 바로 해야 되니까 스태틱 해야 하고 퍼블릭 해야 해서 이렇게 코드가 길죠. C++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인클루드하고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호출을 해야 돼요. 근데 파이썬의 경우에는 심플하게 프린트 하나로 출력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예지만 전 파이썬의 앞선 세 가지 특성을 되게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철학이니까요. 두 번째 따르는 밑에 철학.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가독성을 추구하고 실용성은 순수성을 이긴다 라는 이 특징에서 나오는 게 전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특성에서 실용성과 가독성을 합쳤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일관성이라고 파이썬 개발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자바와 비교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자바의 컬렉션 계열에서 길이를 확인할 때 이렇게 점하고 랭스 식으로 확인을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len이라는 함수 안에 어레이 타입을 넣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객체에 대한 공부하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객체란 상태와 행동을 가지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신의 길이를 대답하려면 이렇게 ARR이 쓰는 게 맞는데 이 녀석은 자신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OOP를 공부를 하셨다면 파이썬의 객체 지향을 추구하면서 왜 객체스럽지 않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하실 법해요. 이게 실용성이 순수성을 앞서는 케이스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 예제 코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클래스 100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냥 문자열을 하나 받아서 생성돼요. 그리고 언더바 두 개의 메인이란 거에다가 그대로 그 길이를 리턴하게 돼 있죠. 밑에 싱글 100이라는 클래스에는 제가 더블 언더바 렌에다가 무조건 1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101은 스트링 문자열로 레드 100이 돼 있고 2, 3에는 그래서 저 클래스의 생성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의 출력 결과는 문자열 길이가 7이니까 7이 나오고요. 이것도 랭스를 출력하니까 7이 나오고 요거는 무조건 1이 출력돼서 1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저희는 len 함수를 구현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len 함수를 쓰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더블 언더바 메소드
덤더 메소드, 특별 메소드라 부르는 것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가 처음 보는 클래스를 맞이하더라도 램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구나 난 예측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일관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은 어느 사람이 짜더라도 코드 스타일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특수 메소드에 의존해서 짜기 때문에 파이썬의 기본 메소드가 이를 잘 활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 이게 파이썬이 가장 생산력이 좋고 왜 강한 것인가에 대한 장점, 그리고 가장 특성으로 귀동할 노선이 제시했던 OOP적인 특성을 버리더라도 우리는 생산성을 위해서 포기하겠다라는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설계 철학으로부터 저희는 장점을 간단하게 두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했듯이 세상에 음산화는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러한 장점을 얻음으로써 파이썬은 무엇을 포기하였는가에 대해서 따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바 쪽 또는 다른 걸 공부하셨다면 뭐 프리미티브 타입, 원시 타입, 또 레퍼런스, 참조 타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텐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id라는 것은 메모리 주소를 확인하는 메소드고요. 그럼 처음에 A1이라는 것은 256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A2에는 225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3에는 A2 더하기 1, 그럼 256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 아이디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56의 아이디와 밑에 256의 아이디는 같아요. 이 예제를 보여주면은 왜 당연한 소리를 하세요? 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65,537 B1이고요. 36이 B2입니다. 여기 1을 더해서 B3에는 똑같이 65,537이 있겠죠. 이걸 출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다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파이썬에는 프리미티브 타입, 즉 원시 타입이 존재하지 않고 객체의 참조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결과가 똑같게 나왔던 이유는 파이썬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매번 숫자를 새로 생성해서 느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5부터 256까지 자주 쓰는 숫자에 대해서 미리 객체를 캐싱해 놓습니다. 인터닝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숫자의 범위가 인터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이디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즉 저희가 일관된 패턴의 숫자가 아닌 다양한 레인지의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해 된다면 메모리에 불필요한 사항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곧 속도 저하를 이어진다 라는 특성을 안고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제 발표 핵심 내용이 될 GIL입니다.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멀티스레드를 돌리게 될 때 파이썬에서는 순수하게 멀티스레딩을 능력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사용을 하게 되고 다른 게 사용하게 되면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즉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실행 흐름만을 가지고 있죠. 그 락에 대해서 뮤텍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바로 이해하실 테지만 아마 뮤텍스 응용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파이썬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시키면 안 된다 라고 인지하고 마저 GIL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GIL은 탄생은 일단 파이썬의 메모리 관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C나 C 같은 언어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직접 생성한 언어를 지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바나 파이썬 이런 거에서는 저희 굳이 삭제를 안 해도 알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그 중에 하나로 가비지 컬렉터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데 앞에 스위프트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이지만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 메모리 어딘가에 값이 둥둥 떠다니고요. 저희가 직접 변수를 선언하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이 녀석들은 몇 명이나 쓰고 있지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계속 누가 쓰고 없애다 보면은 이렇게 아무도 쓰지 않는 녀석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체제에서는 이 녀석은 지금 메모리에 있지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이렇게 먹어서 없애버립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풀지 않은 언어들은 가비지 컬렉터가 먹어서 없애는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선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레드가 여러 개 있을 때 동시에 완벽하게 동시에 실행되지 않고 한순간에 하나만 돌아간다 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스레드가 완벽하게 동시에 돌아가게 되면 저희는 레이스 컨디션, 경쟁 조건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경쟁 조건에서 학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용자라고 할게요. 사용자에서 사과를 먹고 싶다면 행동은 단순합니다. 손을 뻗어서 사과를 잡을 것이고 제 입으로 가져와서 먹겠죠. 근데 사과가 한 개고 사람이 한 명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의 사과에 두 명이 동시에 바라보고 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확인했을 때 둘 다 같은 서로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만 입장에 봤을 때는 사과가 있고 나는 분명 손을 내뻗을 거고 그 사과를 잡아서 먹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작을 했을 때 오른 사람이 좀 더 빠르게 채가버립니다. 그 오른쪽 사람은 예상대로 사과를 먹었죠. 근데 왼쪽 사람은 손을 내뻗었는데 사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공유된 자원에 대해서 여러 명에서 동시에 접근을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우리는 이를 서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다 해서 경쟁 조건이라고 하고, 저희가 운영체제에서 뮤텍스 관련 배우게 된 내용도 이 경쟁 조건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앞서 가비지 컬렉터로 돌아가 봅시다. 저희가 카운트 개수를 세린다고 했는데 카운트 개수를 세릴 때 경쟁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처럼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데 카운트 0처럼 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비지 컬렉터는 아무도 안 쓰는 걸 없앤다고 했죠? 그럼 분명 쓰고 있는데 0이네? 하고 가비지 컬렉터가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죽겠죠. 왜냐하면 쓰는 값인데 실제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를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아서 한 번에 하나만 하게 하는 겁니다. 핵심을 말하자면 GIL은 레퍼런스 카운트를 경쟁 조건으로부터 보호해서 우리가 쓰이는 값이 실수로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이썬은 GIL을 도입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들어야 될 의문은 그럼 다른 자바 같은 이런 데서는 스레드가 원활하게 되는데 왜 파이썬만 그런가요? 의문감이 들 거고, 그에 대해서는 Stop the World나 Mark and Seek 같은 다른 알고리즘이 쓰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긋나니까 원하시면 학습하면 될 것 같고, 파이썬의 설계 그리고 옛날 역사가 여기 GI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현재의 과제라는 부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GIL부터 확장을 해서 여러 것들을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뒤에 부분을 이해하려면 가장 핵심은 프로세스, 스레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안 배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보고자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란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코드를 짤 때 txt 파일을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냥 텍스트 쪼가리에 불과해요. 근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텍스트 쪼가리가 생명을 얻고 메모리에 올라가서 저희가 쓸 수 있게 되죠. 한마디로 실행된 프로그램을 프로세스, 즉 생명을 얻고 메모리에 탄생한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레드 같은 경우는 영역 내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번갈아가며 실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프로세스, 원 스레드라는 뜻이 하나의 생명을 얻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안에서 한 가지 실행이 될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원 프로세스의 멀티플 스레드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 얻은 영역에 여러 개의 실행 흐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그 밑에 내용도 심플하죠? 프로세스, 즉 생명 얻은 영역이 두 개인데 각각 실행 흐름이 하나씩 있다. 이것도 생명 얻은 영역이 두 개가 있고 각각 세 개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가장 큰 완전 새로 만든 그런 느낌이고, 스레드는 그 만든 영역 안에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느낌으로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 하면은 10시간 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GIL, 멀티스레드를 완벽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 단점이 어떻게 파이썬의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CPU 바운드 작업입니다. CPU를 갈군다는 뜻인데 저희가 컴퓨터로 할 때 더하기 연산을 엄청 많이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CPU가 엄청 노력해야 되는 일을 CPU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제가 직접 제 컴퓨터에서 돌려서 성능 측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 컴퓨터 사용한 사양은 i5 12세대 6코어 하이퍼스레드 12스레드 쓰는 CPU에서 테스트했고요. 싱글코어로 제 스레드 없이 CPU를 갈구는 작업을 했을 때와 스레드를 썼을 때를 보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 전환하는 데 시간이 드니까 오히려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6코어를 모두 활성화해서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진짜 미각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앞서한 GI로 인해서 여러 멀티코어 환경에서 스레드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능이 정말 미미하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자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객체가 모니터로 만들 수 있고 스레드의 강함으로 스레드만 쓰더라도 성능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파이썬의 경우에는 GI로 인해서 멀티코어를 활용을 하더라도 성능 증가가 거의 없다. 이게 지금 GI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멀티코어를 쓰게 되려면 말 그대로 하나의 영역에서 이렇게 여러 개 나누는 게 안 되는 거니까 영역 계산하는 영역 자체를 늘려버리면 됩니다. 한마디로 프로세서를 그냥 더 찍어버리면 되지 않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싱글 프로세서로 제 작업을 할 때 시간이고요. 멀티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했을 때 시간입니다. 확실히 여러 개 실행이 안 돼서 개수 자체를 깡으로 늘려버리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코어를 잘 활용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라이브를 이용해서 코어 수 제한을 걸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1코어로 멀티 프로세싱을 해도 시간에는 변화가 없죠. 근데 코어 수를 늘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개 페이지 내용 어려웠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GI이라는 것 때문에 파이썬은 멀티코어에서 스레드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근데 하지만 멀티 프로세싱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코어 수를 잘 활용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 앞에 두 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뭐 어렵지만 열심히 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걸 처음 공부했을 때 이런 의견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파이썬에서 스레드가 못하는 거 내가 확인했어. 멀티 프로세싱 쓰면은 코어 수 활용되는 거 이해했어. 그러면 파이썬에는 스레딩이라는 걸 왜 만들어 놨는가가 궁금했어요 저는. 아니 어차피 동작도 안 하는데 왜 만들어 놨어? 그래서 공식 독해에 들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엔간하면은 멀티 프로세싱이나 프로세스 풀 익스큐터를 써라. 근데 만약에 네가 CPU를 갈구는 CPU 바운드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I/O 바운드 작업을 한다면 쓸만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CPU 막 더하기 현상 같은 CPU 부하적인 게 CPU 바운드라고 했죠. 그럼 I/O 바운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CPU I/O 바운드란 CPU가 실제로 연산하는 시간이 적고 대부분의 시간이 I/O를 기다리는 시간을 I/O 바운드라고 합니다.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하는 것보다 파일을 열고 닫거나 파일을 다운받는 시간이 훨씬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되게 되면 이렇게 CPU가 중간에 놀게 되죠. I/O를 기다리는 거. 이거를 I/O 바운드 작업이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떠올릴 수 있죠? 어차피 우리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는 CPU 연산을 안 하니까 그냥 다른 애 시키자. GI를 풀고 다른 스레드에게 일을 할 수 있게 주자. 어차피 기다린다? 일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I/O 바운드의 경우에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듭니다. CPU를 계속 연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파일 요청할 때까지 다운로드 버튼 눌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 순간에는 GI를 풀고 넘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스레드의 가치는 I/O 바운드에서 힘을 발하기 때문에 파이썬 스레드는 남아있다 라고 저는 납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게 오케이 스레드를 쓰면은 I/O 바운드에서 의미가 있어. 근데 멀티 프로세싱을 써도 결론적으로 여러 개를 실행하는 거니까 I/O 바운드에서도 힘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역시나 I/O 바운드에서 그냥 실행한 것보다 멀티 프로세싱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스레딩이 이것보다 더 줄어든다는 것이며 이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은 더 줄어든다 입니다. 일단 핵심 두 가지 멀티 프로세싱이랑 스레딩을 비교했었죠. 보게 되면 스레딩이 더 빠릅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은탄은 없다. 하나로 만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했는데 멀티 프로세싱은 CPU 바운드에도 연산에도 강하고 I/O 바운드에도 강하고 그럼 무조건 상위 모환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I/O 바운드 결과에서 스레딩이 더 적게 나오죠. 왜냐하면 컴퓨터에 쓰는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영역 내에서 여러 명에서 실행하는 거랑 영역 자체를 더 만들어버리는 건 컴퓨터 리소스, 오버헤드, IPC 동기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파이썬으로 여러 개발을 하게 보면은 생각 없이 무조건 멀티 프로세싱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 이 상에서 멀티 프로세싱을 쓰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파이썬에서는 스레드가 안 되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파이썬 개발을 좀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CPU 바운드 작업에서 멀티 프로세싱, I/O 바운드가 유의미하다면 스레딩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은탄은 없으니까요. 세상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게 될 거는 여기 저 이때까지 스레딩이 안 되고 멀티 프로세싱은 된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위주로 말했는데
확인을 하게 되면은 스레딩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어싱크로나이즈드 IO, 어싱크로나이즈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게 되는데 비동기라는 뜻이죠. 싱크로나이즈는. 그럼 이 입출력을 동기가 아닌 비동기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문감이 들만해요. 결론은 스레드가 생성해서 스레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기다릴 거면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한 명이 여러 개 요청하고 기다렸다 여러 개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의 의도로 탄생하는 게 여기 비동기 입출력 어싱크로나이즈드 IO입니다.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지 않아요. 하나에서 여러 개를 비동기로 요청하고 기다렸다가 차례로 받습니다. 그럼 스레드를 여러 개 안 만들어도 되니까 비용이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듭니다. 좀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스레드는 프리미티브, 서로 경쟁을 서로 같은 점을 두고 서로 싸우려 하기 때문에 운영체에서 이를 통제합니다. 너무 과중되게 먹지 않도록. 근데 어싱크로나이즈 IO라는 프리미티브 아닌 논 프리미티브, 경쟁을 하는 게 아닌 코퍼레이티브, 협력이라고 합니다. 마치 두 명이서 캐치볼을 하듯이 한 명이 한 입을 먹었으면 친구한테 줘서 그 친구도 한 입 하고 서로 교대로 협력적이게 주기 때문에 운영체에서 드는 비용이 더 적게 들고 그 대신 코드가 짜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걸 다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걸 하고 그다음 누가 이걸 하고 그래서 협력적, 비협력적 차이가 있고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프리미티브, 코퍼레이티브 그리고 코루틴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엄청 어려운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엄청 축약해서 해가지고 아마 이해가 안 되신 분들 많을 텐데 결론은 CPU를 갈구는 CPU 반응 작업을 했을 때 일반 스레딩 어싱크로나이즈 IO는 별로 의미가 없고 멀티 프로세싱이 이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IO 바운드, 인풋 아웃풋이 자주 발생하는 코드를 작성했을 때는 멀티 프로세싱도 유의미하지만 스레딩과 어싱크로나이즈 IO가 더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따져보자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느 IO 상황에서 요거 두 개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에 대해서 해볼 가치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에 한 번 더 정리하면 파이썬 기준으로 CPU 바운드 작업에서는 멀티 프로세싱이 유효하고 IO 바운드에서는 스레드, 어싱크로나이즈 IO가 유효하답니다. 운영체제 보면은 이제 락에도 스핀락이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락과 인터럽터 락이라 해서 그냥 남한테 넘겨줬다가 남이 부르면 깨어나는 그런 형태의 락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싱크로나이즈 IO는 비동기이기 때문에 IO가 오래 걸리는 작업, 오래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빠르게 협력적으로 넘겨버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로우 레벨, 커널 단에서 대기하는 것처럼 락이 엄청 빠르게 풀리고 잠겼다가 반복한다면 그냥 남한테 넘겨주는 것보다 내가 잠깐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즉 IO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스레드가 더 유의미할 가능성이 높고 IO 시간이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며 길 경우에는 어싱크로나이즈 IO를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